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서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박희순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의드릴 전체적인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3개의 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의로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며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군산대학교 정기래 교수님께서 9차시부터 12차시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와 교육은 2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 차시로 교육 혁신과 사회 융합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 자료는 1세대 벤처기업가로 벤처스타트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전파에 공헌을 하신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케이스원의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작성 배포된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저는 케이스원의 4차 산업혁명 리더 일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이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전파하는 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교육 혁신입니다. 지식의 시대는 가고 학습 능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교육과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언급한 미래학자와 세계경제 포럼 보고서에서의 예측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앞으로 15년 안에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육의 확산입니다. 온라인 강의, 무크와 같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학 교육과 달리 이러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맞춤형 학습입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육보다 개별화된 학습이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교육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더 학위보다는 실질적인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학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직업교육 및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트렌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는 첫째, 기술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의 직업 구조를 크게 바꾸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화와 일자리 변화입니다. 많은 단순 반복 작업이 자동화됨에 따라 인간이 맡은 직업의 성격도 변화할 것입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와 같은 직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평생 학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은 우리가 지식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직업의 등장은 전통적인 학위의 가치가 점점 감소하고 대신 실질적인 학습 능력과 적응력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변화와 학습 능력의 발전과에 발생하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를 살림 이스마일은 Most distributions are ahead of us라는 말로 강조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 기술 혁신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변화는 더 급격하고 넓은 범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표현으로 지식의 급격한 성장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지식과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까지는 데이터가 44제타바이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나타냅니다. 이는 전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6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상과 교육의 갭입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세상의 변화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제도와 교육에 기반하여 과거의 성장률에 맞추어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 사회는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기술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더 이상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교육 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지식교육에서 학습 능력 교육으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지식 중심의 콘텐츠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 능력, 콘텍스트 기반의 교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식 콘텐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맥락, 콘텍스트에 맞는 학습 능력 개발이 중요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교육 시스템은 정적 성장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 기반은 동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 역시 창의력, 문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적응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교육과 학습의 목표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에 맞춰 학습해야 하는 능력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맥락과 학습 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빠르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 교육의 딜레마로 교육과 사회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육의 한계입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와 양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교육입니다. 과거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 전달에 집중했으며 변화가 비교적 느렸고 사회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기술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구권이 생기고 사라지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요구 수용이 불가입니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 요구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콘텐츠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 교육의 한계에 도달입니다. 기존의 콘텐츠 중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입하고 외우게 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이 방식은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던 과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정보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중심 교육은 결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괴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사회 융합입니다. Learn how to learn. 이 문구는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나타냅니다. 즉,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학습한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 융합입니다. 교육과 사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가 필요로 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융합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이러한 융합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구조를 반영하며 이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트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계자 교육과 스마트 평생 교육입니다. 먼저 협력하는 계자 교육입니다. 이 트랙은 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사고하고 감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특히 팀워크와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평생 교육입니다. 이 트랙은 성인교육과 평생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일자리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그에 맞춰 학습 능력을 개발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평생교육입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산업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른 변화에 대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은 매우 빠릅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의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개인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혁신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학습 능력입니다. 정보 습득을 넘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협력입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AI의 활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learn how to learn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지식습득 중심교육에서 학습능력 중심교육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현재의 교육 방식입니다. 지식습득 중심의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지식 습득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국영수와 같은 교육과감을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며 내신, 수능 등의 시험에 대비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식 습득 학습 능력 비율이 10대 1로 지식 습득의 대부분의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교육이 특정한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습자의 능력 개발이나 창의적인 활동보다는 수동적인 지식 축적이 강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변화의 필요성, 즉 학습 능력 중심 교육의 이동입니다. 현재 변화하는 사회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교육의 중심이 지식 습득에서 학습 능력으로 이동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필수 지식 전달 교육은 기본적인 사회적, 역사적, 과학적 지식을 여전히 강조하지만 그 비중은 축소되어 그와 함께 학습 능력이 강화됩니다. 지식 습득과 학습 능력의 비율은 1대2로 변화합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입니다. 학습자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와 맞춤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코딩 메이커 교육입니다. 창의성을 자극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목적은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유학계제와 같은 핵심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책임감의 강조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성장을 넘어 사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협력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learning how to learn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계자의 육성 방안입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코딩과 메이커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코딩과 메이커 교육입니다. 코딩과 메이커 활동은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학습 능력의 함량입니다. 코딩과 메이커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역량이 아니라 창의력과 협력 능력입니다. 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창의성이 결합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듀테크와 저비용 맞춤 교육입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에듀테크입니다. 학습자는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저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입니다. 대학교육은 Less Teaching, More Learning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자가 가르치는 교육으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티칭 교육에서 지식을 활용하게 하는 러닝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닝 교육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코칭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인간의 영역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습 능력 배양과 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정답을 가르쳐온 콘텐츠 교육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식의 양이 폭발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지요. 이것은 무크가 이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이제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돌아가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컨텍스트 중심의 창조성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사회와의 융합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학과 사회 융합입니다. 먼저 MIT입니다. MIT의 슬론 경영대학원은 Learn by Doing, 즉 실습을 통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피직스 오브 에너지 같은 과목에서 자유조합형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접 구상하고 창조하며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빌딩 앤 러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문적 성취와 실무 능력을 동시에 배양합니다. 액션 러닝 랩에서는 학생들이 학부와 기업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하면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탠포드의 D스쿨은 극단적 협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협력을 통한 혁신과 창조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P5BL 랩에서는 Problem, Project, Product, Process, People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AEC 글로벌 팀워크 프로젝트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한 팀 프로젝트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은 Learn by Doing과 Lived Text라는 두 가지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2,000명 이상의 학생이 학문과 실무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은 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강의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0년간 69개 학과가 폐지되고 30개 융합학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유연한 학과 구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입니다. 아리조나 대학은 특히 우주탐사학부와 같은 핵심적인 학문 분야를 개설하여 항공, 컴퓨터, 지구과학과 같은 분야 협력을 통해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진화와 사회 변화 학부를 통해 생물학, 사회학, 지질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SPBL은 소셜 프로블럼 베스트 러닝의 약자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기존의 지식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레스 티칭, 모어 러닝의 철학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 사고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PBL의 출발점은 사회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서비스의 불평등, 사회적 차별, 불균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며 단순히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육과 사회가 함께 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교육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SPBL 교육에서 융합기술과 창조적 협력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협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냅니다. 크리에이티브 플러스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하며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학생들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회 혁신과 사회 소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며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실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교육과 사회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SPBL과 MOOC의 융합 교육입니다. SPBL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합니다. MOOC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모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강좌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프로젝트와 온라인 MOOC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SPBL은 오프라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MOOC는 지식 습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지식을 온디맨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융합 교육 모델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그 지식을 적용해 나가는 실천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SPBL은 학생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즉 이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무크는 기초 지식 습득의 기반이 되어주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크입니다. 무크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특히 인공지능, 마케팅, 인문학, 수학, 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다 아우릅니다. 주요 무크 플랫폼을 보면 유데스티입니다. 유데스티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실무와 밀집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플랫폼은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쿠세라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크 플랫폼으로 다양한 언어로 수업을 제공하며 영어 외에도 여러 언어로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덱스입니다. MIT와 하버드 대학이 제작한 이덱스는 교육, 철학, 법학, 심리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 계열 강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데미입니다. 누구나 강사가 되는 플랫폼으로 유데미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자,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무료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초등, 중등, 고등 수준의 수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크는 지식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신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크 플랫폼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크가 기존 교육을 대체 가능한지 학생 지속 수강률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강생과 참여 패턴입니다. 총 등록수 그래프의 첫 번째 부분은 무크에 처음 등록한 모든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무크는 누구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강생들 중 많은 수가 노쇼, 즉 실제로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등록 후에도 강의에 아예 접속하지 않은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참여자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입니다. 이들은 강의를 단순히 관찰하는 학생들입니다. 강의 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탐색하지만 퀴즈나 과제 제출 같은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가자입니다. 이들은 강의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모든 과제를 완료하거나 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 참가자입니다. 강의를 듣고 일부 활동에 참여하지만 완전히 참여하지 않거나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능동적 참가자입니다. 강의와 모든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끝까지 학습을 지속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강의를 수료하고 인정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무크는 무료 또는 저비용이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등록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을 중단하거나
활동이 줄어듭니다. 첫 주부터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며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이탈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한 학생 비율은 극히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크는 대규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대중의 관심을 끌어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발적 학습 의지나 지속적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학습 능력이 중요한 무크에서는 동기부여와 자기관리가 부족한 학습자들은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선생님이나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배우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크는 기존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탈률이 높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크는 기존 교육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나 자율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크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더 구조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과 VR을 활용을 통해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효과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서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그 후에 과제를 집에서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구조이며 교사는 흔히 강의 중심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플립드 러닝에서는 전통적인 학습 구조를 반대로 바꿉니다. 수업 전에 무크와 같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 실습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교사는 수업 중에 코치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토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교사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방식은 수업 중 집중력 향상과 함께 학습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실질적인 학습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VR 활용은 학습 과정에 몰입감을 높이고 학습 환경을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 집중력 향상시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R을 통한 경험은 학생들이 학습에 100%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이를 통해 성적이 평균적으로 30% 향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온 익스피리언스 VR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하거나 실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플립드 러닝과 VR의 결합은 학생들이 수업 전에 온라인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중에는 VR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더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중에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교사와 함께 실습을 통해 더 나은 학습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은 소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어댑티브 러닝, 무크와 플립드 러닝을 결합한 어댑티브 러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들은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 학생 중심의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온라인 학습과 현장 실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